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통수학 원 개념 18일 플랜의 13일차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개념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배울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것을 먼저 떠올려 봤을 때,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한 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항식이 있으면 그것이 x에 대한 3차식, 즉, fx가 3차식일 때, fx는 0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그리고 fx가 4차식인데 fx는 0 이런 형태가 되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0이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예시 보시면 3차식은 0꼴, 3차 방정식이고요. 4차 방정식은 0꼴 형태면 4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 항들이 흩어져 있다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3차식인지 4차식인지 판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 기본적으로 fx는 0 이런 형태의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죠. 인수분해를 하면은 3차 방정식은 x가 포함된 항이 총 3개 나오겠죠. a, b, c 이런 식으로 각각을 표현해 볼게요. a, b, c는 0 이런 형태면 각각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4차 방정식이었다면 항이 4개가 나오겠죠. a, b, c, d는 0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각각이 0이 된다로 기본적인 그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이상의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10차 방정식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제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정리 이용한 풀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는 어떻게 하냐? 자, 방정식 fx는 0이 있습니다. 이 다항식 fx에 대하여 f알파가 0이 되는 어떤 알파가 존재한다면 그 알파를 가져와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x-알파 곱하기 gx 이런 형태로 쪼갤 수 있었죠. 그것을 인수정리로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고요. 이러한 gx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는 형태가 되면은 그것을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있다가 인수정리였었죠. 그것을 활용해서 밑에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요. 이런 4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한 4차 방정식을 풀어볼까 하는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앞에 있는 식을 fx라 우리가 정하고요. fx가 0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그 알파 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알파 값들 어떻게 구했냐? 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여기서는 1이죠. 그리고 fx의 상수항의 약수 여기서는 6입니다. 1, 2, 3, 6 그리고 분모는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앞에다 뿔마를 붙여가지고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중에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1과 2를 넣었을 때 각각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이 각각의 개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1과 2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1창 이렇게 x-1, x-2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4차였으니까 이거는 2차식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1은 x제곱의 개수, 2는 x의 개수, 이거는 상수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fx를 적으시면 x-2,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거고 이게 0이 되는 게 원래 이러한 4차 방정식이었었죠. 그러면 앞에가 0이 되는 거 각각 적어주시고 이 뒷부분은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을 구해주시면 총 4개의 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였었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그리고 여기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있죠. 자, 저런 공통 부분을 우리가 라지 x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자,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써질 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는 0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x제곱을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치환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마지막에 x제곱을 넣어가지고 4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줄 건데요. 자, x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9는 0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라지 x로 치환을 한다 해도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어떤 식의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x제곱을 더해주고 뒤에 x제곱을 빼주게 되면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x제곱이죠. 전체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형태니까 이것은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으신 다음에 각각이 얘도 0, 얘도 0 이런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만드시고 각각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최종적인 4차 방정식 풀이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연습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있었잖아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이니까 이것을 우리 손쉽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근을 알고 있으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좀 쉽게 다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개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요. 세근을 더한 것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리고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것은 a분의 c입니다. 자, 세 근끼리 곱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방정식 관련하면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2차 방정식처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3차 식의 세 근을 알파 이러한 3차 방정식의 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3차식은 x-알파, x-베타, x-감마를 각각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것들은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것을 우리가 전개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누어 줬을 때 a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3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되지 않겠죠. a로 나누었을 때 좌변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우변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을 더하면은 이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해서 이제 더한 거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근끼리 곱한 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반대로 곱해줘서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이 이거기 때문에 자, 세근을 더하고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하고 세근을 곱한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A가 1, B가 마이너스 5, C가 2, D가 8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 나오고요. 두 번째는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a분의 c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 가마 세 근끼리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세근 관련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 되겠죠. 당연히 각각이 근이기 때문에 각각 곱한 것이 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개해 봤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세 근을 알고 있다고 쳤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구했었잖아요. 세 근이 합, 곱,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서는 세 근을 알고 있을 때 역으로 3차 방정식을 구해보는 활동입니다. 세 근을 알고 있다면 세 근의 합을 x제곱의 개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써주시고요.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것은 x의 개수 그 다음에 세 근을 곱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는 상수항 이렇게 놔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거고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방정식을 주고 각각의 관계식을 좀 얻어내는 활동이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자, 세 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근끼리 곱한 것의 합은 마이너스 5고 세 근의 곱은 6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져와서 자, 위에 있는 관계식처럼 합 그리고 두 근끼리 곱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을 이용해서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죠. 세근의 합이 오니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에 세근의 곱이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해주시면 세 근 가지고 3차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인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과 좀 유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근이 총 2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근이 마찬가지로 모든 개수가 유리수였었을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무리수로 나오면 나머지 하나 켤레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됐었죠.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모두 다 개수가 실수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qi로 나오면 나머지 한 근 켤레로 p 마이너스 qi로 딱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총 3개의 근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수가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하거나 더했을 때 이 A, B, C, D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짝도 마찬가지로 P-Q 루트 M 이렇게 나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근이 지금 나와 있죠. 나머지 한 거는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유리수가 돼야 된다. 이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유리수가 되어야 되냐? 만약에 나머지 한 근도 무리수가 된다면 이 무리수에 대한 짝도 무리수로 존재를 해야겠죠? 그러면 근이 총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인데 근이 4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무리수로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유리수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A, B, C, D가 실수입니다. 나머지 한 근이 이렇게 허근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계수들이 전부 실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거는 이것의 그 허수 부분만 바꾼 켤레인 B-QI가 와야지 더하거나 곱했을 때 이 허수 부분, 허수 단위 I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근이 이렇게 허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생각해 봤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만약에 허수라면 이 허수에 대한 또 켤레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총 4개의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인 것에 좀 미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허수 2개가 나왔으면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켤레근 관련한 문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한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근은 무조건 켤레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죠?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i로 무조건 그 근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한근이 허수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수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근 일단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보면 3개를 더했을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나왔으니까 3개의 근을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3이 나와야겠죠. 3개를 더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알파는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가 1일 때 A와 B는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두 근끼리 곱의 합이고요. B는요, 세 근의 곱의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죠. 세 근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으니까 각각 A와 B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3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풀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 관련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들의 관계식을 알 수도 있었고 혹은 세 근이 나왔을 때 이 3차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유리수와 실수로 계수들이 제한되어 있을 때 하나의 수가 만약에 유리수일 때 하나의 수가 무리수로 나오면 켤레로 또 다른 무리수가 있어야 되고 실수로 계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허수가 나왔을 때 나머지 하나도 켤레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개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